자, 여덟 번째 단어. 와우, 굉장히 길어 보이죠? 자, 이 단어를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이 외울 수 있느냐라는 것은 굉장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단어입니다. 네, 미국 사람들도요, 그 알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요, 첫 번째로 꼽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 우선은요, HIPPO까지 한번 끊으세요, 일단은. 네, 그래서 히포가 됩니다. 히포. 원래는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뜻은 되거든요. 근데 원래 단어가 페러머스. 네, 이 뒤에 단어가 붙어야 온전한 단어가 됩니다. 네, 한번 제가 발음을 써드린 걸 읽어드리면, 네, 히포페러머스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히포, PA는 패로 있습니다. 패, TA는 터인데 터나 타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긴 단어를 빨리 발음하다 보니까 혀를 막 굴리거든요. 그래서 러로 들려요. 그래서 페러, MUS는 당연히 머스입니다. 그래서 히포페러머스. 네, 그렇게 읽으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동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마입니다.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동물이죠. 국립공원이나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히포페러머스는 하루 18시간을 물속에서 지내요. 밤만 되면 이제 풀을 뜯어먹으러 물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 히포페러머스는요, 육지 동물 중에서 코끼리, 그 다음 코뿔소, 이 다음 크기로 가는 동물이고, 세 번째로 큰 동물이고요. 이 히포페러머스는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만날 일은 없으시겠습니다만, 가까이 가시지 않는 게 신상에 이로우시겠죠. 아프리카에서도요, 굉장히 이제 위험한 동물인데요. 어느 정도냐면, 악어를 2토막 낼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악어도 물론 사자, 표범, 하이에나, 이런 야생 동물들도요, 하마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마가요, 이 히포페러머스가 하천을 타고 바다로 떠내려간 일이 있었는데 상어가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어까지도 2토막을 낸 적이 있는 그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정말 무서운 동물입니다. 생긴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 히포페러머스는 입이 아주 큰 동물로 유명합니다. 베개에서 약 170cm까지 크게 벌릴 수 있고요. 흔히 이 적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서 송곳니를 과시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다 자란 하마를 공격하는 동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줄여서 히포라고만 하셔도 돼요. 히포. 네, 히포라고만 하셔도 하마라는 영어 단어를 알고 계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종 영어 실력을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하마의 원래 본딘말을 얘기를 하세요. 그랬을 때 뒤에 페러머스를 붙이실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히포페러머스. 이 무시무시한 하마를 공격하는 동물이 있다면 인간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꼭 이 꼴이 됩니다. 죽어라 도망을 가도 따라잡힐 수밖에 없는 스피드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히포페러머스는 8번째 단어였습니다. 9번째, H로 시작하는 단어. 길어 보입니다. 이것도 HANDKERCHIEF로 끝났어요. 자, 근데 이 단어가 길어진 이유도 2개의 단어가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인데요. 앞에 있는 HAND 여기서 끊으시면 핸드는 손입니다. 손. 그 다음에 이제 kerchief인데요. KER이 컬, CHIEF가 chief입니다. kerchief, 생소한 단어로 들리실 거예요. 이 kerchief는요, 프랑스 말을 미국 사람들이 갖다 쓰는 말인데요. 이 머리에 덮는 천이라든지
뭐 스카프, 뭐 수건보다 좀 작은 그런 타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프랑스 사람들은 kerchief라고 그래요. kerchief. 그래서 앞에 있는 hand하고 붙여서 미국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냈는데, 손으로 들고 다니는 천이다. 네, 발음이 이렇게 됩니다. handkerchief, handkerchief. 손수건이죠. 또는 손수건 대용으로 쓰는 화장지를 handkerchief라고 그래요. 발음이 굉장히 의아스러울 거예요. 행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행. 그게 왜 그러냐면 커치프가 불란서 프랑스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콧바람 소리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의 발음을 흉내내다가 보니까 이 D 발음이 어느 날 없어지고요. 받침 이응처럼 콧바람 소리를 내는 겁니다. handkerchief. 그런 식인데 죄송합니다. 자, 그 발음을 한국말로 써드리니까 이제 행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handkerchief라는 단어는 손수건, 손으로 들고 다니는 프랑스 사람들의 작은 수건을 kerchief라는 말과 합쳐진 이 혼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볼까요? handkerchief, handkerchief, handkerchief. 네, 이렇게 얘기하셔도 뭐 대충은 알아듣습니다만 발음이 완전히 틀렸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handkerchief, handkerchief.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수건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towel을 써서 towel이라고 하죠. towel. 네, 이태리 타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쓰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타월은 좀 큰 수건을 얘기를 하고 handkerchief는 네, 작은 손수건을 얘기한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쵸? 네, 수건은 아는데 손수건을 모른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hand towel? 네, 자, 네, 굉장히 센스가 있어 보입니다만 handkerchief라는 원래 영어 단어가 있음으로 인하여 hand towel 이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handkerchief, 손수건, handkerchief를 들고 다녀야 되는 6가지가 이유가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유머인데요, 우스갯소리인데 이마에 땀 닦기, 네, 그래서 필요하고요. 네, 콧물 풀어낼 때도 필요하고요. 안경을 닦을 때도 필요하죠. 자, 그리고 우는 여자 위로해 줄 때도 필요하고요. 젖은 손 말릴 때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역마차를 털 때도 손수건이 필요하다. 자, 우스갯소리였습니다. handkerchief를 기억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읽어볼까요? handkerchief, handkerchief.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번째 마지막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단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접하기가 힘든, 가끔 볼 수 있는 단어긴 합니다만 우리말 뜻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어는요, 2개로 나눠져서 보셔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앞에 있는 HERB입니다. 이 단어는 알고 계신 단어예요. 읽어볼까요? herb, herb, 허브라고 그래서요. 왜 차로 우려 먹는 풀잎들 있잖아요. 네, 허브티도 있고 허브라는 어떤 식물도 있습니다. 허브의 뜻은 풀이나 약초, 먹을 수 있는 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허브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VORE는 vore라고 있습니다. vore. 이 vore는요, 영어 동사의 뜻을 가진 먹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 2개의 단어가 하나로 합쳐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풀이나 약초를 먹는 것들,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단어를 합쳐서 읽게 되면 따라해 보실까요? herbiv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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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bivore. 그러면 풀이나 약초를 먹는 것들, 그래서 초식 동물이 됩니다. 말이나 토끼, 소, 사슴, 네, 뭐 이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G로 시작하는 단어들 공부하셨을 때 giraffe, 네, 고혈압 환자, 네, 피가 머리 쪽으로 쏠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고혈압인 동물이 바로 기린이었죠. 이 기린도 허비보어입니다. 네, 그야말로 풀만 뜯어먹는 동물들인데요. 네, 우리말로는 초식동물이라고 하죠. 왜 이렇게 식탁 위에 고기는 없고 막 풀만 잔뜩 반찬을 늘어놓으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초식동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한마디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허비보어냐. 네,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요, 이 풀만 뜯어먹는 동물, 네, 그야말로 고기는 안 먹는 동물을 허비보어라고 한다면, 네, 이렇게 무시무시한 고기만 먹는 동물을 뭐라 그럴까요? 반대말인데요. carnivore를 써서요. 읽어보시겠습니다. carnivore, carnivore. 이 카니라는 말은 그 사륙의 단체로 사람을 죽이는, 뭔가를 이렇게 수많은 집단을 죽인다라는 것을 카니라고 그러고요. 보어는 먹다라는 뜻이니까, 네, 이게 carnivore 그러면 허비보어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허비보어, carnivore, 허비보어, carnivore. 다행히 이 단어가 어렵지만 보어라는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쉽게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적인 단어니만큼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되, 한번 다 외우셨으면요, 내일은 잊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영어는 원래 그딴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단어 뭐라고요? 초식동물 허비보어였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오며, 삶과 행복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임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Have a nice day. Bye bye. Thank you.